자, 우리 오늘부터 확률을 보는데요. 확률을 일단 이거 0점도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0점을 안 맞추겠습니다. 0점 딱 맞았네요. 자, 확률의 효과를 세 번째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확률의 정의야. 확률은 집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집합 이론을 이용해서 확률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표본 공간, 시행, 사건, 근원 사건, 전사건, 공사건,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용어를 그냥 이런 거구나 읽어보는 정도로 보면 되고요. 꼭 기억할 거는요, 표본 공간, 여사건, 배반사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조건에서 늘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떡으로 만든 주사위를 던지면 떡이 떨어질 때마다 모양이 변형되니까 그건 시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사위를 던지는 건 시행이 되겠지.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요, 이렇게 6가지 사건이 있지. 이걸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만약에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표본 공간이 앞면에 1, 앞면에 2, 뒷면에 1, 12개가 모여지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을 모두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하나하나. 근원 사건이 6개가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시행, 사건, 근원 사건. 전 사건은 주사위를 던져서 10 이하가 나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땡큐. 무조건 나오는 사건이잖아. 그런 게 전 사건. 야, 10 이상이 나오면 그 대신 내가 10만 원을 줄게. 이건 나올 수 없는 사건. 그런 걸 공사건이야. 반드시 나오는 사건, 나올 수 없는 사건, 근원 사건. 다 알겠지?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이사율이라고 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삼육이라고 하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얘가 되고, 2의 배수가 나오거나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요, 2, 3,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합사건, 이걸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곱사건은 교집합, 합사건은 합집합이 되는 거지. 그냥 한번 봐주면 돼. 그런데 사건 A가 이거일 때 A의 여사건을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될 거야. 이런 걸 A의 여사건. 그리고 겹치는 게 없는 사건,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은요,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1, 3이 나오거나 1호가 나오거나 3호가 나오거나 1, 3, 5가 나오거나 10 이상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겹치는 경우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배반 사건은 여 사건의 부분 집합들이에요. 그래서 배반 사건은 8개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확률을 정의할 때 이런 용어에서 표본 공간 여사건 배반 사건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을 보통 S라고 표기를 해요.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정의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정의한다는 거 알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률이 여러 가지 확률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얘는 좀 전에 정의한 저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실제로는요 표본 공간을 표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 엄마 아빠 애들 4명이 원탁에 앉을 때 표본 공간을 표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은. 그래서 얘는 모든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확률을 구하게 돼요. 엄마 아빠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을 때 엄마 아빠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우리 앞에서 배운 거잖아. 앞에서 배웠죠? 네. 그래서 순열로 풀 수도 있고 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 표로 푸는 경우도 있고 수영도로 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경우의 수를 잘 세줘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하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률의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통계적 확률까지만 배울 겁니다. 통계적 확률의 문제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볼 거는요. 확률의 정의에서 이런 용어 그리고 수학적 확률을 구하라고 그럴 때 순열 조합으로 나온 문제들 원순열로 낸 문제도 있고 가순열로 낸 문제도 있고 중목순열로 낸 문제도 있고 그래. 이게 유형 하나씩이야. 그래서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순열에서. 예.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1번에 보니까 시행과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 그제야 시행과 사건. 그래서 254번. 강면에 3, 5, 6, 7, 8, 11이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A냐? 그러면 3, 6 밖에 없네. 3의 배수가 거기에 얘는 표본 공간을 표현해보면 3, 5, 6, 7, 8, 11이야. 근데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 B는요 6, 8밖에 없다.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그 다음에 C는 무슨 사건이에요? 소수가 나오는 사건 3, 5, 7 요렇게 있겠네. 그래서 11도 되는군요. 그럴 때 배반 사건인 걸 찾아요.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게 배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의 교집합은 6이 있네. A하고 B는 배반 아니다. 그치? B하고 C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치? 아, 있구나. 3이 있구나. 그래서. 아니. 공집합이지. 그치? B하고 C의 교집합은 공집합. 그리고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은 3이 있네. 그래서 배반인 사건은 B하고 C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예. 자, 257번. 표본공간 S가 3, 4, 5, 6, 7, 8, 9일 때 사건 A는 3, 4, 8, 사건 B는 4, 5, 6일 때 A, B 모두와 배반인 사건을 구하라는 거, A, B와 겹치지 않는 사건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너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A와 B의 합집합은 3, 4, 5, 6, 8이니까 이거의 여집합은요 3, 4, 5, 6, 8 때는 7, 9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의 부분집합은 공사건 7이 나온다, 9가 나온다, 7 또는 9가 나온다. 요 네 가지 사건 A하고 배반이고 B하고도 배반이 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 여 사건의 부분집합의 배반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구해요. 개수를 구하니까 네 개가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수학적 확률 25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의 확률. 주사위를 두 개 던지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그리라고 추천을 해. 주사위 하나가 1, 2, 3, 4, 5, 6, 또 하나가 1, 2, 3, 4, 5, 6이 나올 때 두 눈의 차가요, 같은 숫자가 나오면 0이고 여기는 1이 될 거야.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3이 되겠죠. 여기는 4가 될 거고 여기는 차가 5가 되겠네. 그치?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일 거는 요만큼이 되겠다. 36가지 중에 12개 빼면 24가지. 표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겠어. 예. 자, 또 볼만한 게 뭐가 있나? 네가 그냥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딱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 문제만 풀어주고 넘어갈 거예요. 예. 자, 263번. 263번에 보니까 서로 다른 소설책 2권, 소설 2권과 그 다음에 시집 3권을 책꽂이에 꽂을 때 5권을 책꽂이에 꽂는 전체 가지수는 5팩. 양 끝에 시집이 오는데 그러면 양 끝에 요거 3개 중에 2개를 넣는 방법은 그리고 남는 거 나열해.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순열로 푸는 문제였어. 그치? 자, 상문제 하나 보자. 268번.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 키가 작으라고. 작은 애가 1번이야. 그러면 세 번째 1번이 있으면 무조건 양쪽 사람보다 얘가 적겠지. 그럼 세 번째 1번이 있을 경우 3팩토리얼. 세 번째 2번이 있으고 첫 번째 1번이 있으면 2번 세 번째 쓴 사람이 양쪽 사람보다 무조건 작겠지. 그거는 2팩토리얼. 그리고 이 경우 외에는 세 번째 쓴 사람의 양쪽 사람이 보다 얘가 더 작은 경우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여기는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잘 풀어주면 되겠네요. 오늘 8번까지인데 선생님이 일단 3번까지 했습니다. 다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예, 오늘 풀 거 얼마 안 돼요. 다 풀고 갑시다. 6쪽. 10분 들 테니까.
자, 이제 원순열, 중복순열, 가순열 문제, 조합 문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 보도록 하죠. 269번.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전체 몇 가지? 500분에 남녀가 번갈아 앉는데요. 그러면 남자를 일단 앉히는 방법 몇 가지? 남자 3명을 앉히는 방법 2패.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를 앉히는 방법 3패.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경우의 수 잘 세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상문제 27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인데 6자리잖아. 그죠? 이럴 때는요 고스트를 끼워 넣고 풀면 쉬워요. 여기에 유령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A, B, C, 1, 2, 고스트. 빈자리를 고스트라고 생각하고 채우는 게 편해. 네. 그러면 이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5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그럼 3명 묶고 2명 묶으면 3단위를 원탁에 앉혀야 하는. 남자 자리 바꾸고 여자 자리 바꾸고.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빈자리를 놓고 풀면 풀기가 안 좋은데 이 빈자리에 유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풀어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 273번. 3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죠. 그렇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렇지? 그런데 4천보다 크대. 1, 2, 4로 만들어야 돼. 맨 앞자리에 4가 오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와도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여기 상문제 없으니까 바로 27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8번. 얘는 7개의 문자 알파고 A, L, P, H, A, G, O. 7개 중에 A가 2개다. 그래서요.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2패. 모음끼리 이웃한대요. 그러면 얘네 셋을 묶어서 줄 세우면 되지. 묶으면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5패.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방법은 3패 나누기 2패. 뭐 이렇게 줄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뭐 앞쪽에 걸 잘 했으면 문제가 그냥 다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네. 뒤로 넘어가 보면 283번 상문제라 하는 거죠. 자, 283번 보니까 지금 제대로 보는 거야? 중복순열 갖고 가수인데. 자, 초콜릿 C H O C O L A T E 뭐야? C도 2개지. 자, 전부 9개인데요. C가 2개, O가 2개다. 그치? 예. 이걸 나열하는 가지수는 9팩 나누기 2팩일 거예요. 그런데 T가 C보다 앞에 온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자리가 결정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를 같은 문자로 보면 9팩 나누기 3팩 2팩일 거고요. 그러면 이 자리 세 군데 TCC가 있는데 T가 C보다 앞에 온다는 건
T 오브 C 오브 C 오브 한 가지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네 답이. 그치? 네.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예,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 284번.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입니다. 콜라캔 4개, 사이다캔 5개. 얘는요, 콜라캔이랑 사이다캔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콜라캔 4개가 있고요. 사이다캔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캔을 꺼낼 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지? 콜라가 2개, 사이다가 하나 나올 확률은 4C2, 5C. 그냥 기본적인 조합 문제야.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네. 288번. 288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6개의 점이 있는데 3개의 점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원위에 점이 6개가 있어. 몇? 얘를 6개 중에 3개를 선택할 때마다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직각삼각형은요, 빗변을 예로 잡을 때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다. 그치? 얘가 빗변일 때도 4개, 얘가 빗변일 때도 4개니까 12개가 있겠네. 20분의 12. 4로 약분해서 5분의 3이 직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이 되겠어. 알았지? 야, 얘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 20개 중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12개였잖아. 둔각삼각형. 이거. 이런 모양밖에 없네. 둔각 몇 개? 6개죠. 이런 모양, 여기가 꼭지점인 거 이렇게 6개잖아. 그럼 예각은 몇 개야? 20개 중에 직각 12개, 둔각 6개니까 예각은 2개밖에 없겠네. 그 2개는 요 정삼각형하고 요 정삼각형 2개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변형돼 나오면 예각이나 둔각삼각형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자, 289번은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이 몇 개죠? 7개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3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3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하나에서 7개인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뽑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를 x, y라고 할 때 x가 y에 포함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2개를 뽑아 나열하는 가지수,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 72. 임의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2개 뽑아도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7P. 7P, 7 곱하기 42가지가 있을 거야. 그세요? 예. 그런데 그때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앞에 게 A면 포함된 확률은 포함된 경우 3가지지. B를 뽑으면 3가지. C를 뽑아도 3가지 앞에 게. 얘를 뽑으면 1가지. 얘를 뽑으면 1가지. 얘를 뽑으면 1가지. 앞에 게 얘면 없다.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다. 양보다 확률 7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인데 그냥 같이 할게요. 좀 이따 하자. 통계적 확률. 너무 일찍 끝나겠다. 10분 있다가 통계적 확률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가이드는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겁니다. 수학적 확률 다음에 두 번째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 의미가 없거나 통계적 확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남아 출생률이 어떻게 될까? 남자가 태어나면 50. 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21분의 10일이에요. 남자 출생률이 더 높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전 세계가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그게 이유가 있는데 남자가 수명이 더 짧잖아. 남자들이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맞추려면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야 돼. 빨리 죽으니까. 예?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21분의 10일이 남아 출생률입니다. 예? 근데 그게 심할 때는요 21분의 11이 정상 넘는데 이게 13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남자가 태어나길 많이 원하는 사회에서. 중국이 한때 남아 출생률이 이렇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자는 안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50%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러면 작년 제주도의 남아 출생률은 어떻게 될까? 조사해 봐야겠죠. 50%는 아닐 거라는 거야. 오히려 남자 출생률은 2분의 1이 아니야. 2분의 1보다 보통 커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작년 남아 출생률이 어떨까요? 물어보면 그거는 수학적 확률 문제가 아니라 통계적 확률 문제가 돼요. 제주도에서 태어난 신생아군의 남아 신생아 수를 조사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자, 류현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안타를 칠 확률이 어떻게 될까? 최근에 타율을 봐야죠. 최근에 100타석 들어섰는데 안타를 12번 쳤어. 100분의 12가 안타 칠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절대로 2분의 1이 아니지. 안타를 치거나 못 치거나 해서. 그래서 많은 스포츠 자료는요, 이 통계적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예, 통계적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해봐야 의미가 있는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래서 294번이고요. 294번. 자, 294번. 오른쪽 표는 어느 농구 선수의 이번 시즌의 득점에 대한 기록이다. 3전 슛과 2전 슛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뭐라는 거야, 이거? 야, 3점 슛 성공률이 45%고 2점 슛 성공률은 70%네. 이게 통계적 확률인 거지. 거기 밑에 적혀 있는 게. 그래서 그러면 3점 슛을 54개 쐈는데 이 중에 100분의 45개가 들어간 거잖아. 그지? 득점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100분의 45 x가 54가 된 거고. 그죠? x가 2점 슛 쏜 개수, 3점 슛 쏜 개수, 그리고 100분의 70 곱하기 2점 슛 개수가 168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x, y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오씨, 나보다 더 잘해.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통계적 확률에서의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공정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이지. 그러면 주사위를 6번 던졌어. 1이 몇 번 나올까? 모르지. 3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횟수분의 r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수학적 확률이 6분의 1의 그 극한값이 나오게 돼. 시행의 수를 많이 하면 수학적 확률이 된다고. 그러니까 공정한 주사이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렇다고 6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야, 그치? 하지만 수만 번 던지면 6분의 1의 비율로 1의 눈이 나올 거야. 이런 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할 거다라는 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에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 290번이 큰 수의 법칙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N개가 들어있어요.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N개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어 3개나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수학적 확률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그래서 8번에 한 번 꼴이었다라는 건 무수히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뜻이다. 그럼 이 안에 n 플러스 5분의 흰 구슬의 개수가 8분의 1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래서 n 플러스 5는 16이니까요. 검은 구슬의 개수는 11개일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큰 수의 법칙이 문장에 녹아 있는 거야. 그래. 이렇게 후딱 풀어가 주시도록 하세요.